조기영 시인님과의 결혼으로 숭고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 귀한 사랑을 더불어 풀어 문재인 대표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신념 그리고 주저없는 확고한 선택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 고민정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분위기 되게 좋네요. 혼자 할 땐 절대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와요. 항상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네. 녹음만 하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팟캐스트는 처음 해보거든요. 아, 예. 네. 메이저에서, 이제 드디어 B급으로, B급 방송으로, 네. 사전에 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워낙 프로시니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그럽게. 아니,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제가. 네. 굉장히 중저음으로 깔리면서 이 제목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직이 판사인데 재판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요. 나오니까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또,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듣고 계시는 문지기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인 음성으로 본인 네. 소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늘 인사할 때면 KBS 아나운서 고민정입니다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렇다고, 문재인 캠프 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이러기에는 아직은 좀 낯설고, 그래서 그냥 어중간합니다. 아직 명함도 없어서, 그냥 명함이 없어요. 얼굴이 명함이에요. 그냥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첫 번째, 질문. 네. 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해 합니다. 이 고 대변인께서는 사실 그 어렵다는 KBS 아나운서 공채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셨는데, 그 좋은 자리를, 그 선망받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표님 지지선언을 하고 나오셨는데,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제일 의아했던 게 KBS가 이제 정년이 보장돼 있는 곳이라는 점 그렇죠. 때문이신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직업이겠지만, 근데 글쎄 저한테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특히나 제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가족에게는 그게 가장 포멀하고 편안한 상태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살기에는 스스로한테 좀 자랑스럽지 못했고요. 아직은 내가 젊은데 이렇게 편안함에 안분자족 해버리면 되나? 나 아직 혈기왕성한 때 아닌가? 좀 더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때론 넘어지고 그럴 수 있는 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남편한테 했었는데, 남편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해줬고, 네. 그래, 만에 하나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하면 되니까, 무엇이 됐든.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이 이곳이라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쳐보는 것 또한, 당신의 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잊지 못할 큰 큰 기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줬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었고 아마 남편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은 못했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냥 계시면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지지? 그렇죠. 암약. 제 성격이에요. 이게 거짓말 잘 못해요. 몰래 하는 건 못하고. 그 원칙, 투명 이게 문재인 네. 대표님하고 또 맞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네. 스스로 그게 용납이 잘 안 됐고, 사실은 9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있으면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글쎄 언론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그렇게 많이 피부로 못 닿으시겠지만, 안에 있는 저희로서는 순간순간이 투쟁이었고,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또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늘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그래서 그렇게 9년 동안 늘 생각하고 늘 힘들고 그러다가 결정한 거라서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단번에 결정을 한 게 아니라 9년간의 고민이 이제서야 열매를 맺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은 그러면 내가 어떤 현실 정치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 참여하겠다라는 네. 그 답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문재인입니까? 일단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카메라 앞에서와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요. 특히나 권력과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이제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볼 때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지지를 마음속으로 했었는데 네. 그래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다 문재인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미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상식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KBS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지지했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잖아요, 결국. 그렇죠. 제 대표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그때 지고 나서 미안함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이 들었어야 사실은 맞는데. 그렇죠. 예. 왜 날 더 안 뽑아줘서 맞습니다. 날 이렇게 만들었냐. 네.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예. 심지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음. 예. 근데도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미안해하셨고 그 미안함이 정말 말로 하는 거칠애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구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특히나 인권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리고 저 또한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더 확장해 나간다면 세상이 좀 더 상식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매주 촛불 집회에 가면서 느끼는 게 그 세력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그 엄청난 분수령의 곳에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되게 뿌듯하고 네. 근데 아마 광장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거기 그렇죠. 살짝. 그렇죠. 네. 그런 힘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막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지금이죠. 네. 자, 그러면 대략 다 들을 건 들었고요. 뭐 어떻게 좀 저하고 생각이 약간이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너무 같으시니까. 그래요. 너무 네. 반갑네요. 네.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난다는 게 정말 힘이 나요. 이게 일종의 힐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댓글에서 말씀 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힐링이 되고 또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힐링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아니 제가 왜 제 얘기를 하죠 지금? 예. 자 일단 또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이 우리 고민정 대변인, 고민정 아나운서 하면은 이 남편이신 조금 전에 남편의 큰 응원 덕분에 새 길을 찾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수뇌보 이 조기영 시인님.
이 아름다운 순애보로 우리 국민들한테 참다운 사랑이 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캠프로 오실 때 네. 그때 남편 부군께서 써주셨다는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다시 질투나요, 들어보고. 근데. 왜요? 우리 남편이긴 하지만, 네. 차라리 그 사람이 들어왔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댁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댁 내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그러니까 뭐 지금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이 그 고대변인께서 오신 게 더 많은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부군께서 써주셨다는 편지 네.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서 훨씬 소리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제 남편보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한번 감상 좀 해보게요. 제가 이게 자, 부군께서 그 쓰신 편지가 너무 고귀하고 하나하나 깊은 말씀들인데 저희가 그럼 시간 관계상 약간 발췌했습니다.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시에는 이기고 짐이 없고 당신과 나 사이에도 이기고 짐이 없는데 이제 당신은 이기고 지는 것이 너무 선명하여 슬픈 세계로 가는구려. 근래 나는 당신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소. 아나운서가 된 뒤에도 사랑을 지킨 당신처럼 고시 합격 뒤에도 사랑을 지킨 사람. 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 별명이 문제야였다지. 저 밑 변방에서 올라와 요즘 한국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문제야. 기득권의 골칫덩이. 그의 이름은 문재인. 인생사의 잘못이라곤 매매로 산 자기 집 처마 끝이 공유지를 침범한 것뿐이어서 처마 게이트라는 유머를 낳은 사람. 권력의 충견들이 더 털 것이 없어 자기들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것만 같은 시대의 금욕주의자. 우리 앞에 그는 소탈해서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어. 단점이 있다면 발음이 좀 샌다는 거. 하여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마이크 잡고 준비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일인 당신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 문재인의 책 운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금방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다. 나와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 같은 게 있었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처음 만난 느낌에 대해 쓴 구절이요. 당신과 문재인이 비슷한 것 같다는 말은 사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잖소. 그는 우리와 2시간가량의 대화를 끝내며 이렇게 말했지. 우리랑 같은 과시구만.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일 터.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걸로 마누라 뺏기는구나 하였어. 기분이 그리 나쁘진 않았어. 다만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싶었지. 촛불혁명으로 명명될 역사적인 순간들을 그려내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머리를 감은 사람은 갓을 털어쓰고 목욕을 한 사람은 옷을 털어입는다 했듯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며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도 새로 선출하겠지. 온갖 낡은 것들을 씻어내면서 정의가 살아 숨쉬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주는 새 시대의 첫째가 당신처럼 나도 문재인이었으면 좋겠어. 촛불로 거짓을 씻고 촛불과 미소로 우리 스스로 오욕을 씻어낸 새 시대의 첫째가 새 시대의 첫 번째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기득권의 골칫덩어리 문재인이었으면 좋겠어. 꽃길만은 아닐 그 길에 당신의 건투를 비워. 근데 읽다 보니까 글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자, 이게 형법상으로는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조금 전에 이 부군이신 조기영 시인님 편지에도 문 대표님 말씀이 약간 샌다. 네. 그 참 과로에 시달려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가 몇 개죠? 5개인가 9개? 10개 가까이 임플란트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휴. 그리고 또 뭐 대표님 말투가 좀 어눌하다. 네. 근데 저도 사실 근데요. 그거는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 대선 때는. 네. 저도 이제 그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지금 현장에 거의 계속 같이 다녔는데 본인이 연설하시는 부분 또 이렇게 토크하는 부분은 제가 굳이 손댈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괜찮으세요. 반론입니다. 네. 지지하시니까. 에? 지지하시니까. 아, 지지하니까? 예. 아,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그때 썰전 나갔을 때도 네. 그렇고, 또 뭐 나갔더라? SBS. 아, 네네. 국민면접. 네, 그거 네. 나갔을 때도 그렇고, 주위에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오, 옛날보다 훨씬 나은데? 잘 들리는데, 뭔 네, 말하는지? 잘 들리는데. 그리고 나름 재밌는데, 예. 그래서 그때 실제로 여론조사나 또 언론의 그 방향, 향방도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괜찮으시던데. 이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지금 논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문재인은 발음이 좀 이상하고 말을 잘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혹시 지난 대선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때 생각하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것은 들어보질 않으시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선이나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발언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네. 매체에서 그걸 보시면 아마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우리 문 대표님께서 발음이 세거나 뭐 어눌하다 이런 생각 안 못 해봤거든요. 느끼셨어요? 너무 좋아하셨네. 이 무자격자가 진행하고 있는? 예. 자,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지기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고 사실 오늘의 핵심으로 드리려고 네. 생각했던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누가 비추나 문재인이 비추지. 문재인 아저씨 꼭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약속해요. 사실 오늘의 핵심으로 드리려고 네. 생각했던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문 대표님은 이제 최근에 일하시면서 네. 아까 방송 일 하시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너무 다르더라. 근데 사실 다를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그래도 안 밝혀진 에피소드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있어요. 있어요. 이런 거죠. 네. 아니, 1월 초에 예. 저희 이제 부부하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딱 만났단 말이에요. 네. 2시간이나 밥을 먹었단 말이죠. 저런. 그러면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실 법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이제 네. 막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저쪽으로 다가오시는데 저한테도 너무 새롭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정을 또 갔는데 그때도 또 새롭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받으시겠네요. 나를 기억을 못 하시나 보다. 예. 그랬는데 한 3번째인가 4번째쯤 가니까 그때부터는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캠프 예. 사람들한테. 사실은 내가 좀 그게 좀 궁금하다 왜 그러신지. 예, 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들도 계속 그런대요. 한참 걸리신대요. 근데 이제 저랑 2시간 얘기하면서 대표님이 하셨던 얘기가 네. 저의 단점은, 고민적인 단점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정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이름을 단번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 그거 못해서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진짜 못 외웁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표님을 몇 년 동안 같이 해오셨던 보좌관분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근데 요즘은 가면 이렇게 손을 이제는 눈빛으로 알긴 아는데 그래도 한번 합시다. 이런 얼굴로 이렇게 딱 인사를 하시죠. 사실 그런 거. 문 대표님께서 뭐 사람 얼굴이나 이름 네. 좀 잘 못 기억하셔도 워낙 이 국가의 상황이라든가 네. 뭐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워낙 잘 생각하고 근데 기억하시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뭐 인권 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야 할 그런 분들이나 혹은 어떤 피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막 거의 한 93년도 사건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취재를 했던 PD 기자들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는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는데 오래 지나도 네. 이 사람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옆에 있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이게 시간에 맡겨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몇 번 중에 보셨어요? 저는 한 사적으로 예전에 한 두세 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또 예, 보시면 어떠신가요? 표정이 어디서 본 친구 같은데 이런 표정이신 거는 같아요. 네. 상처받지 마시기를. 아유, 네. 아유 상처는요 영광이죠. 저야 뭐. 네. 생각지 않았던 네 우리 문 대표님의 안면 인식 장애와 성명 인식 장애 증상에 대해서 들어봤고 자 또 하나 네. 뭐 아까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KBS 아나운서가 아니다. 근데 아나운서 하시면서 야 내가 이 뉴스는 꼭 해보고 싶었다. 저를 예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사인하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을 못 이루고 이제 그만뒀는데 네. 하여튼 이런 내가 이 뉴스는 꼭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를 뉴스를 하시는 형태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안 그래도 예.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제가 뉴스를 한 게 진짜 입사 초기에 했으니까 15년 전에 하고 네. 처음 하네요. 예. 쭉 다른 방송만 하다가. 한번 해볼게요.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영호남에서 고루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국에서 고루 지지를 받은 그리고 가장 많은 투표인단 가운데 70%가 넘는 지지를 받은 그런 당선인이죠. 현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실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보죠. 문재인 당선자 나와주시죠. 야, 이거, 야. 아유. 뭐, 10%에, 곧 오지 않을까요? 예. 그대로 왔습니다. 네, 이거 제 생각에는 그냥 따가지고 그대로. 두 달 후에 바로, 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큰 득표 차로 이기는 게 네.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영호남을 고루 지지받는 거. 네. 항상 왜 영남에서 지지받으면 호남에서는 울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가 크다든지 네. 아니면은 절반이 안 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곤 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후보께서는 가장 많은 득표율로 영원하면서 고루 지지받아서 정말 탄탄한 그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통령 일을 시작하시기를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의 방송 제작 방향과 150%를 일치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지향하는 목표가 네.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우리 문 대표님의 득표율 80%, 그다음에 대선에서 70%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선이 안 가면 좋겠어요. 경선부터. 결선 가겠습니까? 그쵸? 네, 그럼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 문지기 여러분들이 많이 국민 경선에 참여해 주실 거고 또 표 영업도 많이 하실 거고요. 네, 동료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너무 방송이 순조로우니까. 근데 좋네요. 예. 늘 MC만 하다가 네.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굳이 시간 계산도 안 해도 되고, 뭐, 빠진 질문 없나 고민 안 해도 되고, 예. 그냥 편안하니 좋네요. 되게 긴장되시죠? 저는 원래 긴장이 되는 데다가 네. 전문가를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에요. 그런데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지지하는 지키는 우리 문지기님들 또 아직까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 문재인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루하루 사건,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되게 흥분도 되고 화날 때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언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의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을 지지하는 우리들은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왜 그런 거 있죠. 저는 이제 신자가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처럼
아직 문재인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문재인을 보고 뽑기도 하지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뽑기도 하거든요. 또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뽑기도 하니까 내 행동이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분노에 치미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 문재인도 똑같을 거야 하면서 안 찍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문재인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지상낙원이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그래야죠.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고요. 지금 회사 그만둔 지 한 달이 됐는데 월급날이 21일이었어요. 예. 아, 월급 이제 딱 안 나오는 그 순간을 보며 이제 카드값이 22일부터 이제 계속 나가거든요. 한 5월까지는 버틸 수 있게끔 네. 준비를 해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푼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공과금은 나가야 되지, 보험금도 나가야 되지,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눈물 났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런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혹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믿어주셨으면 예, 그래서 분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 대통령이 되실 거니까 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무엇보다, 구간 반복 재생을 부르는 아까 그 뉴스 멘트.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고민정 대변인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 와주신 대변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했던 게 KBS가 이제 그 정년이 보장돼 있는 곳이라는 점 그렇죠. 때문이신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직업이겠지만, 근데 글쎄 저한테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특히나 제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가족에게는 그게 가장 포멀하고 편안한 상태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살기에는 스스로한테 좀 자랑스럽지 못했고요. 아직은 내가 젊은데 이렇게 그 편안함에 안분자족 해버리면 되나? 나 아직 혈기왕성한 때 아닌가? 좀 더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때론 넘어지고 그럴 수 있는 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남편한테 했었는데 남편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해줬고 네. 그래 만에 하나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하면 되니까 무엇이 됐든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이 이곳이라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쳐보는 것 또한 당신의 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잊지 못할 큰 어떤 큰 기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줬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었고 아마 남편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은 못했겠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냥 계시면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지지? 그렇죠. 암약. 제 그 성격이에요. 이게 거짓말 잘 못해요. 몰래 하는 건 못하고. 그 원칙, 투명 이게 문재인 네. 대표님하고 또 맞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네. 스스로 그게 용납이 잘 안 됐고, 사실은 9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있으면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글쎄 언론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그렇게 많이 피부로 못 닿으시겠지만, 안에 있는 저희로서는 순간순간이 투쟁이었고, 이거를 이 아름다운 순애보로 우리 국민들한테 참다운 사랑이 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캠프로 오실 때 네. 그때 남편 부군께서 써주셨다는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다시 질투나요, 들어보고. 근데. 왜요? 우리 남편이긴 하지만, 네. 차라리 그 사람이 들어왔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댁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댁 내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그러니까 뭐 지금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그 고대변인께서 오신 게 더 많은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부군께서 써주셨다는 편지 네.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서 훨씬 소리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제 남편보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한번 감상 좀 해보게요. 제가 이게 부군께서 그 쓰신 편지가 너무 고귀하고 하나하나 깊은 말씀들인데 저희가 그럼 시간 관계상 약간 발췌했습니다.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시에는 이기고 짐이 없고 당신과 나 사이에도 이기고 짐이 없는데 이제 당신은 이기고 지는 것이 너무 선명하여 슬픈 세계로 가는구려. 근래 나는 당신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소. 아나운서가 된 뒤에도 사랑을 지킨 당신처럼 고시 합격 뒤에도 사랑을 지킨 사람. 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 별명이 문제야였다지. 저 밑 변방에서 올라와 요즘 한국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문제야. 기득권의 골칫덩이. 그의 이름은 문재인. 인생사의 잘못이라곤 매매로 산 자기 집 처마 끝이 공유지를 침범한 것뿐이어서 처마 게이트라는 유머를 낳은 사람. 권력의 충견들이 더 털 것이 없어 자기들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것만 같은 시대의 금욕주의자. 우리 앞에 그는 소탈해서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어. 단점이 있다면 발음이 좀 샌다는 거. 하여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마이크 잡고 준비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일인. 이겨내지 못하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또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늘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그래서 그렇게 9년 동안 늘 생각하고 늘 힘들고 그러다가 결정한 거라서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단번에 결정을 한 게 아니라 9년간의 고민이 이제서야 열매를 맺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은 그러면 내가 어떤 현실 정치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 참여하겠다라는 네. 그 답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문재인입니까? 일단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카메라 앞에서와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요. 특히나 권력과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이제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볼 때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지지를 마음속으로 했었는데 네. 그래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다 문재인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미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상식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KBS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지지했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잖아요 결국. 그렇죠. 제 대표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그때 지고 나서 미안함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이 들었어야 사실은 맞는데. 그렇죠. 예. 왜 날 더 안 뽑아줘서 맞습니다. 날 이렇게 만들었냐. 네.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예. 심지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예. 근데도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미안해하셨고 그 미안함이 정말 말로 하는 거칠애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구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특히나 인권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리고 저 또한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더 확장해 나간다면 세상이 좀 더 상식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매주 촛불 집회에 가면서 느끼는 게 그 세력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그 엄청난 분수령의 곳에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되게 뿌듯하고 네. 근데 아마 광장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거기 그렇죠. 살짝. 그렇죠. 네. 그런 힘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막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지금이죠. 네. 자, 그러면 뭐 대략 다 들을 건 들었고요. 뭐 어떻게 좀 저하고 생각이 약간이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너무 같으시니까. 그래요. 아, 너무 네. 반갑네요. 네.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난다는 게 정말 힘이 나요. 이게 일종의 힐링이 있습니다. 그쵸? 예.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댓글에서 말씀 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힐링이 되고 또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힐링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아니 제가 왜 제 얘기를 하죠 지금? 예. 자 일단 또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이 우리 고민정 대변인, 고민정 아나운서 하면은 이 남편이신 조금 전에 남편의 큰 응원 덕분에 새 길을 찾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수뇌보 이 조기영 시인님과의 결혼으로 숭고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 귀한 사랑을 더불어 포럼 문재인 대표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신념 그리고 주저없는 확고한 선택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 고민정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분위기 되게 좋네요. 혼자 할 땐 절대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와요. 항상 이렇게 그 밀폐되어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네. 녹음만 하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팟캐스트는 처음 해보거든요. 아, 예. 네. 메이저에서 이제 드디어 B급으로 B급 방송으로 네. 뭐 저기 사전에 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워낙 뭐 프로시니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그럽게 아니,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제가 굉장히 이게 중저음으로 깔리면서 이 제목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직이 판사인데 재판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요. 나오니까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또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듣고 계시는 문지기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인 음성으로 본인 네. 소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늘 인사할 때면 KBS 아나운서 고민정입니다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렇다고 문재인 캠프 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이러기에는 아직은 좀 낯설고 그래서 그냥 어중간합니다. 아직 명함도 없어서 그냥 명함이 없어요. 얼굴이 명함이에요. 그냥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첫 번째 질문 네. 예,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이 고 대변인께서는 사실 그 어렵다는 KBS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셨는데 그 좋은 자리를 그 선망받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표님 지지 선언을 하고 나오셨는데 이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제일 의아해